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 1인 미디어 산업 분석에 이어서 2편 아프리카TV 기업 분석으로 찾아왔는데요. 1.5배속 설정하고 보시면 훨씬 더 스피디하게 한국인 정서에 맞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프리카TV 기업 분석 시작할게요. 네, 먼저 아프리카의 주요 매출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프리카는 플랫폼에서 76.5%,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에서 17.3%, 멀티 플랫폼에서 4.5%, 기타 1.7%, 약 1600억, 170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프리카는 어떤 구조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프리카는 크게 컨텐츠와 익스펜션으로 사업부를 나누고 있는데요. BJ들의 개인 방송, 그리고 아프리카만의 고유 콘텐츠, 팟캐스트, 그리고 SBS 아프리카 TV라는 TV 채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 오픈 스튜디오, 이렇게 총 크게 5가지 사업을 영위 중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프리카TV의 가장 큰 컨텐츠라고 하면 뭐니뭐니 해도 개인 방송을 꼽을 수 있겠죠. 게임, 토크쇼, 스포츠, 먹방, 시사, 뷰티,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게임, 스포츠, 버라이어티, 먹방, 이 4가지가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임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게임 시장은 진짜 정말 엄청 큰 시장인데요. 아프리카TV는 이 게임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e스포츠라고 하는 게임을 스포츠화 시킨 이 e스포츠 시장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TV에서 ASL, GSL, 배틀그라운드 리그, 챌린저스 리그 등을 방송하고 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프릭스라는 롤팀, 배틀그라운드 팀, 게임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또 프리거 스튜디오나 잠실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실제 아프리카TV가 운행할 수 있는 경기장을 운영함으로써 e스포츠에 정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프리카TV가 e스포츠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과연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얼마나 인기를 가지고 있냐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앞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롤,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 2가지는 게임 스포츠입니다. 2016년 기준 소위 롤드컵은 43만 밀리언의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다른 스포츠랑 비교해보면 이 롤 결승전 시청자 수가 MLB, 미국 프로야구 시청자 수를 가뿐히 뛰어넘고 NBA, 미국 농구 결승 시청자 수를 가뿐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이렇듯 게임은 그저 젊은이의 문화? 아직 발전되지 않은 문화? 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시청자를 많이 동원하는, 말하자면 티켓 파워가 정말 엄청난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아프리카TV는 e스포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프리카TV만의 전략이 아니라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곳에서도 게임 스트리밍, 게임 대회 중계를 정말 중요한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아프리카TV가 어떤 구조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플랫폼에서 나오는 돈인데요. 소위 말하는 별풍선, BJ들이 재밌는 방송을 해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일종의 팬심으로서 주는 선물 아이템과 또 그 BJ를 더 응원해줄 수 있는 구독과 스티커 같은 아이템,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광고를 보지 않고 바로 본 방송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 퀵뷰 등 이런 플랫폼 내 아이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별풍선 쏘고 구독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전혀 이해를 못했거든요. 별풍선 쏘나 안 쏘나 어차피 내가 볼 수 있는 방송은 똑같고 굳이 내 돈까지 쓰면서 BJ를 후원해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약간 시청료 개념이랄까?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BJ가 실제로 내가 선물해준 아이템을 받고 기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제가 별풍선을 쏘면 해당 BJ들과 훨씬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별풍선을 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쏘는 별풍선은 뭐 3달에 만원? 2만원? 이 정도 수준이지, 아직까지 막 소비 큰손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한 달에 10만개, 20만개씩 쏘시는 그분들의 심정까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 별풍선을 선물한다는 인식 자체가
이제는 돈 낭비가 아니고 정당한 콘텐츠에 값을 지불하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정말 많이 전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독, 스티커, 퀵뷰 등의 시스템은 원가가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뭐 빵이나 자동차처럼 원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원료가 필요한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순위구조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아프리카TV의 특징이 바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풍선을 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부경제 선물 거래액 성장 추이를 보시면 연평균 27%의 성장을 보이며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인식 변화가 지속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프리카TV가 더더욱 기부경제 선물에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및 컨텐츠 제작인데요. 이 광고 및 컨텐츠 제작은 아프리카 수익 구조에서 1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처럼 본 영상을 보기 전에 플레이되는 광고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배너와 슬라이딩,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수익 구조도 가지고 있고, 애드타임이라고 BJ들이 직접 시청자들이 많을 때 본인이 직접 원하는 광고를 틀어서 그 시청자 수에 비례해서 BJ 본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AD타임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최근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론 애드볼룬이라는 광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애드볼룬이 굉장히 좋은 광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BJ 머니스택이 애드볼룬으로 리니지 게임 광고를 달아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달아놓은 애드볼룬 링크를 타고 리니지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별풍선이 BJ 머니스택한테 지급되는데요. 이 애드볼룬이 코 묻은 돈, 10대들의 코 묻은 돈과 또 직접 현금을 충전하는 건 부담스러운데 BJ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이런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을 보다 보면 애드볼룬이 꽤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애드볼룬은 기존에 구매력이 약했던 시청자들까지 이 수익 구조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아프리카TV에 괜찮은 매출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TV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시청자들이 굉장히 광고에 반응을 잘해준다는 점인데요. 이건 아프리카TV는 아니지만 아프리카TV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와서 이 스크린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광고가 게임 광고인데요. 이 게임 광고에서는 포크송처럼 두두 등장,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옆에 채팅창을 보시면 디귿 지읒을 수많은 시청자들이 하나 되어 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개인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광고는 굉장히 시청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되고 또 잠재적 소비자들에게도 각인되기 쉬운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플랫폼보다도 이런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아마추어 게임 리그를 개최해주고 이에 대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돼지바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BJ들이 직접 돼지바 컨테스트에 참여해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이런 컨텐츠 제작성 이벤트도 하면서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소위 숙제라고 하는 이런 컨텐츠 제작 방송은 아무래도 그 BJ의 팬들, 즉 고정 시청자가 확보되는 광고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1인 미디어에 적합한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일까요? 아프리카의 광고 매출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앞으로도 모바일 광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런 추이에 가장 적합한 것이 아프리카TV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멀티 플랫폼인데요. 대회장 겸 방송 겸 PC방, 프리미엄 PC방 사업, 즉 기존의 온라인에서의 아프리카TV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도 아프리카TV의 사업을 뻗쳐나감으로써 수익의 다각화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오픈 스튜디오 매출 및 지접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TV가 비단 온라인 안에만 상주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의 다각화를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익 구조들을 총 합쳐서 아프리카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프리카의 분기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와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시대의 변화, 1인 미디어의 변화, 개인의 취향 변화, 맞춤형 콘텐츠 이런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아프리카TV이다 보니 이런 성장세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TV의 공시들을 살펴보면 아프리카TV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프리카의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아프리카TV의 리스크로는 크게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BJ 이슈, 세 번째로는 연령별 이슈를 뽑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연령별 이슈에 대해 짚고 가면 아프리카TV는 다른 플랫폼에 비해 유독 10대의 비중이 낮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시청자의 대다수가 20대, 30대임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물론 20, 30대가 가장 별풍선을 쏘기 쉬운, 그리고 어느정도 벌이도 있는 이런 나이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10대를 많이 유입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10대들은 거의 다 유튜브를 보고 아프리카가 약간 성인 위주의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62%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을 볼 텐데요. 플랫폼별 게임 대회 총 시청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요. 롤은 유튜브가 압도적이고 오버워치, 하스스톤 등의 경우는 트위치가 독점하고 있고, 시청률을 경쟁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스타크래프트2, 철권, 카트라이더 등의 대부분의 게임 대회에서 총 시청 시간이 아프리카TV가 트위치에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플랫폼별 총 시청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갈수록 아프리카가 유튜브와 트위치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아프리카가 이 두 플랫폼에 비해 훨씬 라이브적인 측면, BJ들과 소통하는 측면에서 확연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트위치와 유튜브의 파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프리카TV가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아프리카가 본인만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유튜브, 트위치, 정말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 이런 기업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BJ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1인 미디어의 특성상 아무래도 조금 더 개인에 맞추다 보니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기사화되기 쉬운 이런 모습이 자주 포착되곤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위 BJ,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적하게 됐을 때 그 크리에이터들을 따라서 플랫폼을 떠나는 사용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BJ 이슈, 크리에이터 이슈는 아무래도 기업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고치지 말라 라고 해도 BJ들이 사고칠지 안 칠지는 모르고,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유명 인기 BJ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해당 플랫폼의 시청자들을 빼갈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크리에이터 개개인들의 이슈, 크리에이터 개개인들의 성향, 생각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플랫폼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중요도만큼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TV의 마지막 리스크로 BJ를 관리하는 이슈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살펴보고 갈 건데요.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진짜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현재는 4만원까지 찍고 65,600원인 모습을 4월 26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TV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앞으로 1인 미디어에 투자할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투자할 만한 기업이 국내에는 진짜 거의 아프리카TV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식시장에서 포지션으로서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워낙 고정비에 비해 매출을 잘 뽑아내는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프리카 기업 분석 마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